0.1%의 아이들은 부모님도 특별할까요? 심층 인터뷰에서 몇 가지 공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기간 때 얘가 공부할 수 있는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다른 데 신경 안 쓰게끔 일단 좀 가정이 부모 관계가 좀 편해야 얘가 안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같이는 있어줬죠. 시험 기간 때나 뭐 특별한 얘가 저기 할 때는. 0.1%의 비밀을 밝히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어제같이도 밤새서 컴퓨터 하지 않고. 어제는 정말 끌려서. 그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네가 스스로 어떤 계획표 같은 걸 세워놓으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계획표 지킬까요? 그러게 너는 나름대로 줄였다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때는 잘못된 행동만 언급할 뿐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물들이 내 자식들인데. 엄마는 얘기하다 보니까 또 부럽네. 그런 무아의 경지에 완전 엔돌핀이 막 팍팍 생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는데 조절하는 것까지 봐주는 걸로 조건이 엄마는 운동하는 거랑 그 건강 챙기는 거야. 됐지? 그 정도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와 어머니의 대화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하고 있으면 엄마 그거 모습 보면 좋냐? 응? 나 집에 오면은 솔직히 짜증나. 너 막 그런 거 하면은. 게임도 뭐 머리에 드는 게 있어야지. 맨날 뭐, 응? 그리고 오락만 하는 게임만 해가지고 뭐 되냐? 응? 머리는 확 비어있는데 맨날 그 오락만 하고 있어? 응? 네 동생들이 보고 뭘 배우냐고. 컴퓨터는 배우겠죠. 어머니의 비난이 계속되자 결국 아이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알았어. 진짜. 저 봐봐. 뭐 말하면 너 성질. 짜증나요. 0.1%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 시간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화의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편하다, 즐겁다, 유익하다 등 긍정적인 정서가 3배 정도 높았습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어떻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를 주제로 정한 후 15분간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0.1% 아이들과 부모들 5쌍) 일반 학생들과 부모들 5쌍의 대화를 관찰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일반 학생과 부모님의 대화입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게요. 그러놓고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에 물론 몇 번 있었겠지만 근데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못 지니까 나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엄마가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난 엄마한테 내 계획을 말하면 엄마가 또 너 안 할 거지 이렇게 말 것 같아서 아니 내 생각에 엄마는 약속을 제일 화가 난 중요하게 엄마의 생각해. 목소리에 거기는 표정이 맞기 굳어집니다.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이따 종소리가 나면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0.1% 지수와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돌았으면 뱀 허물 굴듯이 그렇게 그대로 놔놓고 니만 쏙 빠져나가고. 근데 이 말 내 친구들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겠다. 완전 이중인격 사람으로 보겠어. 학교 진짜 잘 치운다니까. 학교에서 분명 갈등은 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차례 없을 거 아니야. 항상 의식을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볼게. 엄마는 고맙지. 대화 실험이 끝난 후 아이들 표정 한번 볼까요? 수면을 많이 취해야지. 바쁠 때 뛰어가다 모두 보면 좋질 너는 않습니다.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뭐 바쁜 차들이 또 0.1%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주 하지 말고. 나도. 그러니까 나 집에 가서 못할 것 같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끝난 건가요? 네. 일단 뭐 좋죠. 좋은 게 전 요만큼 좋고 어머니 이만큼 좋은 게 문제지만 일단 좋긴 좋죠.
엄마가 계속 저한테 그것만 부탁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평소 때 정말 많이 잘못을 했구나. 그냥 잔소리 좀 그만. 이제 아니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잘 모르겠어요. 왜 이리 강조를 하는지 몰라. 서울여대 아동청소년 심리연구소 남은영 교수팀의 대화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책 교육병원 있어요. 언제가? 미세정서 분석 코칭 시스템은 관심, 수용, 애정, 비난, 경멸, 조롱 등 16가지의 감정을 초단위로 관찰하는 과학적 대화 분석법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두 가정의 대화를 분석한 것입니다. 일반 학부모의 경우 비난 40%, 분노 34% 등 부정적인 대화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0.1% 아이를 둔 학부모의 경우 수용, 애정, 관심 등 긍정적인 대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5대1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자녀 관계로 대응해서 본다면 이런 방정식이 5대1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긍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들어야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라든가 자기 확신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봤고요. 보시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어머님, 부모님? 아, 네. 어머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아마 잘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이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자책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뭐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분위기가 부모님과 아이들 간에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이상적인 예지만 우리가 또 보고 노력을 한다면 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 6학년 생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제 소리가 좀 울리나요? 좀 전에 제가 그 샘플로 휴대폰을 켜놔서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6학년은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학생이 72명이고 여학생이 55명입니다. 그래서 남학생 수가 많고요. 우리 일반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4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적이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6학년 교육 목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의 목표는 이제 아이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세상도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위험하거나 또는 뭐 상대방한테 함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한 학교가 일단 우선이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학생들 간에 상호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발전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는 자기 스스로가 잘 될 수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6학년 등교 시각은 8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고요. 이런 거는 하교 시각은 2시 10분에 하교를 합니다. 금요일은 1시 25분 전에 하교를 합니다. 이런 거는 약간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수업 시수는 주당 29시간, 전담 교과로 영어, 음악, 실가, 그리고 사회가 2학기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수업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특별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 상담 주간을 했고 다음 주 금요일은 개교 기념일입니다. 개교 기념일이고 재량 협일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8일 날 진로 적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놀이 선택 활동을 실시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학년들은 1학기에 창의공작 시스템 학습을 한번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기 힘들었는데 일단 1학기에 이렇게 한번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수학여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 단위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2박 3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2박 3일도 못 갈 수도 있고 너무 심하면은 하루 단위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이 어머니 혹시 잘 안 들리세요? 소리 좀 제가 크게 말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서 7일은 6학년들은 글로벌 빌리지라고 해서 하루 종일 영어를 쓰는 그 체험학습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체험학습 하게 되고 겨울방학식 1월 개학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6학년 졸업식이 좀 이릅니다. 2월 10일 날 6학년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설날이 겨울방학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학년 수학여행에 그 부단시 교육청에서 경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되고 학교성 놀이학교는 금요일에 할 때 4교시 동안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깊게 놀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 체험학습은 특별한 거는 없고 이제 하루 이전에 꼭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57일까지 교육적 활동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석 처리 안내는 결석은 날부터 이제 5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결석 및 증빙을 제출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결석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결석계라든지 증빙 서류 코로나 관련해서는 따로 받지 않고 그 코로나 걸렸다는 그 확인 문자나 이런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확진이 된 경우는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고 옛날에는 동거인 즉 가족이 확진되었어도 이게 등교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가족이 확진되고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일단 기본으로 해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두기도 하고 자가진단하고 급식 중에 제일 위험한 급식 중에 이야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6학년은 이제 아이들 다 컸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른 대접을 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과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게 하는 자발성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학습 방법이나 시대에 좀 낯설어 하면서 관습적인 기존에 해왔던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벌써부터 학업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이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친구 관계를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까지는 부모의 영향력이나 말이 훨씬 더 컸지만 점점 친구 관계에 좀 더 많이 민감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생활지도 계획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보면 스마트폰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나중에 저희가 안내를 하겠지만
목적이 있을 때만 꼭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체 채팅방 및 단체 SNS를 사용하다 보면 보통 카카오톡으로 단톡방 만들거나 뭐 페이스북 같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무리짓기, 뒷담화 이런 것들을 통해 학교 폭력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단톡방 만들지 말라고 했고요. 단톡방을 만들어야 된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만들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그런 읽기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 능력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만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6학년 선생님이 함께 지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도 담임 선생님들께서 또 다른 반과 관련된 내용에서 함께 지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예절을 지키도록 안내를 하고요. 다른 언어 사용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6학년 되면 사실 발표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뭐 틀려도 괜찮아 이런 것들도 보면서 발표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란 표현을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잘 안 되는데 쌤이라든지 뭐 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땀이 쌤 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는 학생들은 이제 집에 있는 부모님들한테도 함부로 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도 선생님을 존중하는 표현을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늦은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그 시간에는 연락을 자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니까 뭐 새벽에도 이제 교사 핸드폰으로 한 뭐 4~5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들어오신 부모님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학년이고 또 고학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지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반도 이런 경향이 있고요. 6학년 전체적으로 있는 문제입니다. 활동적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말과 행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말에 탁탁탁 끼어 들어오거나 또는 뭐 쓸데없는 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몇 명 웃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업이 완전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과 관련 말을 하지 않도록 학급 약속에도 정했는데 이게 함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부정적인 말, 뭐 누가 얘기하면 어쩌라고 응 어쩔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욕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욕을 조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봐도 좀 심하고 뜻을 알면 사실 못 쓰는데 말을 하다 보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 바른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행동, 때리는 장난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장난을 하면서 그게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괴완들을 위해서 낯설거나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들만 어떤 곳에 간다라든지 뭐 알 수 없는 곳에 혼자 이렇게 간다라든지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장난으로 가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안내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고 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킬 것은 좀 함께 지켜야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준혁이 왔니? 사랑합니다. 같이 들어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함께 만든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팀은 오늘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시간 있나? 어이구, 수학팀 혹시 저번에 안 했었어?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학생이 사실 그러는 경향이 많지만 이게 분위기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행동, 뭐 안 좋은 행동 이런 것들은 우리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서 그러면 아이들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위험한 행동이나 또는 뭐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는 행동이 뭐 인정을 받고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그걸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교사와 학교를, 아이를, 그리고 아이의 친구들을 믿어주십시오. 아이들은 보면 발달 단계상 아직은 자기 중심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으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을 들으신 다음 판단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고 나름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알림장, 학급 SNS, 클래스 1, 2, 3 이런 학급 SNS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매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간학습 계획은 우리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렇게 월요일 전에 나가니까 한번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의 소중함을 알고 학교 생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 금식 검수는 실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봉사단 교통지도도 따로 하시기 때문에 교통봉사 인원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저희 반의 별명이 이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모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선생님 되면서부터 계속 해온 거고 아이들과 1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들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학교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보호자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실 찾아올 때가 제 또 교사로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은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학교 한 3학년 군대 간 친구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른 돼서 만났을 때 또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봤을 때 기분이 좋았고 지금 아이들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연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보여줬던 영상인데요. 혹시 그 아이 사생활의 도덕성이라는 거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본 적 없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네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까닭이 도덕성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도덕성이 높으면 혹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혹시 도덕성이 높아서 착해서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요? 도덕성이 높아서 방금 말씀하신 착해서 손해를 볼 확률이 요즘에는 많다고 교육을 일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룬 영상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또 착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48분짜리인데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보겠습니다. 라는 건 인식은 시켜주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쟤는 왜 저러? 문진혁 씨죠? 아이들이랑도 같이 봤는데 내일 첫 만남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만 원을 실제로 줍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본인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사례금 얘기 들으셨죠? 사례금 드리려고 15만 원. 맞으시죠? 주저없이 받죠? 맞으시죠?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맞으시죠? 5만 원 더 벌었죠. 맞죠? 감사합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얘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됐어요? 10만 원이요. 사례금 얼마 받았어요? 아,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뭐 아이들한테도 15,000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더 가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죠. 예, 사실 이렇게 행동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아이들의 경우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인 6명의 아이입니다. 자, 제가 짧게 보면 위에는 이제 도덕성이 높은 친구들이고 밑에 있는 파란색은 도덕성이 평균인 친구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빨강 팀과 파랑 팀으로 나뉩니다. 먼저 빨강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강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뿐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겨우 공 하나만을 성공합니다. 준비 시작. 이제 5분에 들어올게.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셨죠. 결과는 이제 도덕성이 낮진 않고 평균인 친구들이 더 잘 나왔습니다.
부모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게 보신 부모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날 영상을 같이 보면서 반성하는 기회도 가졌고 조금 저는 그냥 웃으면서 야 세상에 여기 유등성 없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막 그 상황이 되면 또 행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평균인 친구들과 도덕성이 높은 친구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표관 충격적입니다. 도덕성은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도 낮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잉 행동이나 문제 행동 역시 더 많이 표출되었으며 공격성 역시 높은 척도를 보였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가하는 경우도 도덕성이 낮은 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도덕성이 아이의 모든 생활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선택합니다. 그만큼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도덕성이 평균인 친구들은 파랑들은 낮은 숫자를 드는군요. 누구에게나 좌절은 옵니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을 때 좌절을 극복하는 힘 또한 높겠지요. 네, 그런 좌절 극복이나 희망 역시 도덕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인생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만날 때마다 항상 좋은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말하기 공부법인데 저희 이거 클래스123에 혹시 올려놓은 영상들 보셨나요? 안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안 보신 분 계시면 같이 조금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못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이들한테 이 말하기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냥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학습 효율이 사실 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앉아는 있지만 공부가 크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끼리 서로 설명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학습 효율성이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고요.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안다는 의미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배움은 모르는 것을 향한 탐구입니다. 질문과 대답은 나의 생각을 키우는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생각하는 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땐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들어 묻고 대답했죠. 세상은 신기하고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뭐 책이 거기에 이상한 모델나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다가 써서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모델나가 왜 아직 출전 상태니까 결론이 난 건 아니야.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패전을 한 거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이때 자기의 반대파를 많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것만 시키고 계속 프린트랑 공부만 책만 읽게 시키니까 궁금한 게 생기지도 않고 그냥 수업한다는 식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현실 이런데 이제 그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브루타로 공부를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run out of possibilities. We're running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gonna do? Literally, what are you doing? What? What are you doing?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요.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공부방이 더 성적이 잘 나올까요? 말하는 공부방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하브루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서관 모양의 조용한 공부방입니다. 한 사람씩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부터 8명의 대학생들은 서양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3시간 뒤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시험도 아닌데 꼼짝 않고 열심히 공부하네요. 그런데 같은 시간 아래층에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며 공부해야만 하죠.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시끄러워 공부가 되기나 할까 걱정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성적 보니까 말하는 공부방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말하기 공법 통해서 다시 실력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한 번씩 적어주시는 거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했구나, 알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적어주시는데 대표적으로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재미있었고,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고 꿈을 꾸는 선의아 친구들은 분명 더 나아진 세상을 이루고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가 제일 재미있었다고 하고, 국어 시간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태영이 아버님이나 준혁이 어머님이나, 그 다음에 준혁이 아버님도 그때 한번 적어주셨고, 네.
그다음에 광록이 어머님이나 그다음에 하준이는 또 동생이 적어주기도 하고 부모님도 적어주시고 보면서 아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사실 안 나와 있지만 제가 5, 6월 달쯤에는 꿈 스케치 프로젝트라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메모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꿈 스케치 프로젝트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탐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가지 교과들을 좀 재구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고 꿈이 아니더라도 자기 관심사를 찾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에 대해서 좀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또 작은 습관 같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습관들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휴대폰 기기 사용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마음은 그렇고 연수도 그때에 대해서 한번 더 따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건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년 아이들도 그걸 통해서 자기 관심사를 찾고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1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1년이 아이들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학부모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저 애들한테도 질문을 통해서 또 수업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보다 네. 조금 지금 현재 초등학교 때 이제 교육 방식이 네. 좀 많이 발전됐다라고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네. 일 때문에 좀 바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학교 생활에 이제 교육 방식이 어떤지 정확하게 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리더 교육을 가든지 어떤 교육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지금 방금 선생님이 교육해 줬던 그런 방식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도. 그래서 리더들이 움직이는 방향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방식들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이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요즘 이제 어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교육 방식이 예전보다 많이 진보되었다거나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참 교육해 주신 분들 소개해 주시고 했던 선생님께서 좀 감사드립니다. 좀 많이 알게 됐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기업이 사실 변화에 제일 민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에서의 변화가 사실 제일 느리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 나오는데 교육도 사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부분 바꾸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사회 변화에 맞춰서 또 필요한 능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다양한 걸 이거 너무 감사한데요. 네. 저희도 그러니까 저 부모가 처음이라서 선생님이 다양하게 해주실 때 저희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집에서 해주면 좋을지 약간 코멘트 뭐 어떤 프로젝트를 애들한테 내줄 때 부모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만 안내를 같이 해주시면 같이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부모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생각을 크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안내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받아준 애들이 저희한테 잘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솔직히 뭐 했어 재밌었어 뭐 이렇게 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상담을 했으면 저희도 같이 뭐 이렇게 좀 저가 아는 척을 해주면 저거 말할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선생님께서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애들을 이렇게 들어주거나 말을 좀 더 6학년이 되니까 좀 말도 좀 잘 안 하기도 하고요.
했어, 귀찮아,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자기 기분에 따라 말하긴 하는데 선생님께 조금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같이 이렇게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실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역할을 안내를 드렸는데 바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기 힘드신 상황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실 부모님들께서 같이 가정에서 이렇게 역할에 참여해 주시면 아이들한테도 엄청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교육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하기 공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단계를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같이 피드백이 되고 또 집에 학교에 와서도 우리 반 친구 누구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뭐 부모님들이랑 얘기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좋아하시고 이렇게 생각한 점도 있었구나. 선생님도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 민혁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행간바처럼 대화하는 법, 평화 대화하는 법은 몰랐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게 돼서 좋았다고 하시는구나. 마치 봐봐.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대화법을 배워두면 너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선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기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단계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뭐 부모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알게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렇게 뭐 제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네요. 네, 또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학급총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학급총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급 학부모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